김구와 여운형급 신상은 공개될까? 일단 이 습격범을 도운 조력자 한 명이 긴급 체포됐다는데 누굴까요? 습격범 김 씨가 작성한 8쪽 분량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걸 약속한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습격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되고 있고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경찰에서는 이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배후 세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 세력이나 공동 범행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우편물을 그냥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 요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편을 발송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어디로 발송을 해 주기로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짐작컨대 아마 그 피습범인 이제 김모 씨 입장에서는 체포되고 그러면 사실 외부에다 어떤 자기의 입장이랄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테러를 했는지에 대해서 요즘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은 심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습하기 전에 이제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우편 발송을 해줘라. 아마 추측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언론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언론기관에 대한 발송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떤 정치의 신념과 이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이다, 테러한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한 네. 정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좀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과연 우편 발송을 하기로 한 거, 그리고 테러를 할 거라는 거 알고도 발송을 했느냐? 그러면 이걸 이제 공범관계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이제 법적인 면으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경계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같이 모의해서 너는 그러면 테러를 하고 살해를 하고 나는 이거 우편 발송하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다고 하면 이제 공범이나 방조범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편 발송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법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안타까운 피습이고 있어서도 안 될 피습이지만 김구 선생님 피습에 이 사건을 빗대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살인 시도가 있었던 정치 테러 사건이 우리한테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네. 거의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단순한 정치 테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수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다 공개가 되어 왔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피습을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사건에 빗대고 사실 경찰에서는 단독 범행 쪽으로 일단락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일종의 이 배후를 언급해서 정치권에서 음모론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김구, 여운형급,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세요. 네.
이재명의 김구라면 진중권은 소크라테스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는 저분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예. 사유를 하는 어떤 프레임인데 지금 보면 김구하고 여운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딱 그 프레임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과거의 운동권 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정당의 그 좀 비정상성 같은 걸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에로매니아라 그러더라고요. 예. 에로매니아라는 현상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스토커 같은 거래요. 스토커 같은 거고 하나 딱 짚으면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인들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망상 속에서 하여튼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야지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집착을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은 지금 두서가 없잖아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재명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 논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 문재인 정권의 주류에서 좀 벗어나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어느 당이 이기든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나라를 구할 길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이낙연계 쪽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치적 성향이 뭔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업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7개월간의 부동산 업이 이제 부동산 그 사무소를 하는데 그거 월세도 못 내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지난 정권뿐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궁에 처한 거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피처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우 유튜버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망상을 발전시키면서 이 모든 문제 나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누군가한테 그래서 한 사람 찍은 겁니다. 그게 이제 우연하게 이재명 대표였던 거고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해야 나라를 산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잠깐만요. 네. 자기 파괴인데 자기 파괴를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갖다 붙임으로써 자기 완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로매니아의 특성이거든요. 이런 건데 이걸 갖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정치적 사건으로 띄우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이재명이 김구면 나는 소크라테스. 배후 얘기를 계속하는 거.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본인의 어떤 자기 망상적인 어떤 인식으로 인한 극단적인 범행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배후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들리는데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만들고 싶어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정치적 확신범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의미에 정말로 정치적 동기밖에 안 가진 그야말로 정치적 확신범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범행 현장에서 만세를 부르건 뭘 하건 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장 낸 거 이거 뭡니까 문건 낸 것도 변명문이라고 돼 있죠. 입장문도 아니고 변명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그 옛날에 그 해방 전국에서 있었던 그런 식의 정치적 테러라기보다는 에로매니아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 사건을 뭔가 띄우기 위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의무부여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구 여운형.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적이 본질이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적은 본질이 아니다. 물론 알고는 싶을 수는 있겠죠. 당적이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김구 여운형이 여기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김구 여운형 선생의 반열로 올려놓고 싶은 저 친명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네. 이건 이제 아마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걸 정치를 음모론으로 가는 게 맞느냐, 단톡 부분으로 갖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정치적 음모론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구나 여운형 선생을 끌어들인 것은 저것은 정말 웃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김구 여운형 암살 이후에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유의 일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비근한 해가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 망치로 머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물론 배우가 있으면 당연히 밝게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뭐 우리가 당연히 누구나 수긍을 할 겁니다. 70대는 지금 석방도 됐군요. 예. 배우가 없다 이거죠. 근데 누구나 이제 수긍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건 자체가 김구단 여운형 선수의 암살 사건과 비교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니 이거 경찰한테 수사 맡기면 안 돼요. 어디가 수사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을 해야죠. 특검을 해서 이 배우의 국민의힘이 있는지 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또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또 수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헬기를 왜 탔는지 예. 뭐 정말 유증한 상황이 있는지 이게 관련된 거 다 특검 태워가지고 뭐 또 여당이 합의 안 해주면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막 배우 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있다. 더군다나 과도하게 여운형 선생의 암살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저건 좀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비판적인 의견. 자, 그럼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김효은 대변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뭐 모두가 이제 교감이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친명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경찰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김구 그래? 그럼 난 여운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의 과정에서 이제 개인 의견의 발언인 거죠. 이제 그만큼 이 사안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 테러가 매우 심각하고 당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런데 지금 뭔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찰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 같고 뒤에 배우는 있는 것 같고 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혹만 커져가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렇게 넘길 건 아니다라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더 규정한 것 같고요. 그 사태가 이제 심각하다, 충격적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유가 그 해방 정국 다시 그 당시에 혼돈한 정국. 그래서 이제 김구 여운형 선생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또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특정 단어나 인물을 비유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상대 인물하고 또 등치되는 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김구 여운형 선생으로 지금 보는 것인가? 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또 이제 사안의 본질이 갑자기 또 김구 여운형 이렇게 소크라테스까지 가는 저도 학자 한 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상황이 비화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 테러라고 규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억측을 하지 말자고 했으면 저는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못 믿겠다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치 공방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그럼 당적을 공개해라. 당적은 뭐냐? 그럼 배우는 뭐냐? 이런 식의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이런 정치 혐오 이것들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인가? 아니다.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더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야가 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